개인회생 사건이라는 게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요.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사무실에 이 변호사가 얼마나 일을 처리를 했는지,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은 돼야지 믿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크면 큰 대로 내 사건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작으면 작은 대로 직원이 이탈했을 때 내 사건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겠다는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요즘도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제 추측엔 변호사들이 하는 사무실도 있겠지만 사무장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시작했을 때보다 체감상 얼마나 더 많아진 건가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2017년도 9월 달이었어요. 그때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하면은 개인회생 키워드가 4,000원 정도 했어요. 지금은 8만 원 정도 합니다. 엄청나죠? 그렇게 봤을 때 경쟁이 그만큼 심해진 거니까 가늠은 안 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업무를 새롭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을 선택하는데 더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병원을 찾아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원을 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은 서울대 의대 출신 병원으로 가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울대 병원 출신 의사들은 사기를 안 친다. 과잉 진료를 하지 않고 전문적인 식견으로만 진료를 한다 라는 점을 저는 신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의예과 학생들과 같이 만났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은 다들 똑똑하고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성실했어요.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어떤 사무실을 네. 맡겨야 되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네. 서울대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러면 서울대 변호사한테 맡기라는 그런 결론인가요? 변호사의 능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고객과의 소통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을 거고,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건을 처리하는 능력은 결국은 이 변호사가 얼마나 똑똑하냐예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는 아마 직장 생활을 한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이 사람 성격은 정말 안 좋지만 일은 잘해. 그런 사람들 주변에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으면은 금상첨화죠. 제가 제 사건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여럿일 수 있다면은 그 여러 명 누구에게 맡겨도 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알기가 어렵죠. 내가 직접 접해보고 몇 번 사건을 맡겨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만나서 사건을 맡기는 게 인생에 한 번이잖아요. 이러니까 뭘 봐야 되겠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프로필 중요하고요. 프로필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지를 보세요. 저는 그거를 보여주는 게 고등학교 때의 입시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변호사의 경력에 있어서는 이 개인회생 사건이라는 게 어중이 떠중이가 많아요. 사건이 많아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들어와서 이 사건 한번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사무실에 이 변호사가 얼마나 일을 처리를 했는지, 경험은 얼마나 있는지, 이게 무한히 많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볼륨은 돼야지 믿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규모에 있어서도 당연히 커도 좋고 작아도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크면 큰 대로 내 사건이 소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 작으면 작은 대로 직원이 이탈했을 때 내 사건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겠다는 또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거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근데 이상한데요? 이거 이상한데요?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무실에 꼭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거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로부터 얻은 조언인데, 투자를 할 때 회사에 가서 실사를 한다고 해요. 회사에 가서 공장도 둘러보고 회사도 둘러보고 하면서 분위기를 보는 거죠. 개인회생을 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볼 때도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사무실 분위기를 둘러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경력이나 이런 거를 다 봐야 된다면 네. 그럼 변호사 입장에서 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네.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다 경력자를 찾으면 나 네.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냐. 아, 그거는 시대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기업도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경력직 채용 비율이 60%더라고요. 신입 공채가 40%고 대기업도 그렇고 저희 사무실 직원 채용 비중도 그렇고 경력이 좀 더 선호되는 시대라서 억울하실 수 있죠.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수술을 하러 가는데 경력 많은 데 가야지. 수술 경험이 적어도 100건 이상은 있어야지 내가 수술을 맡기죠. 수술 경험이 없는데 사건을 맡기진 않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